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소가 무슨 뜻인지부터 봐야 되는데, 메소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오, 사람이 사는. 비옥한? 자, 메소라는 뜻은요. 자,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두 개 해보세요. 이렇게. 욕 아니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공주님. 공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도요. 네. 자, 이렇게 손가락 했나요? 메소포타미아잖아. 메소포타미아는 메소는 무엇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무엇 사이에. 그럼 포타는 뭘까? 포타는 뭘까? 방금까지만 해도 이야기했는데 도시가 어디에서 발달을 하게 된다? 그렇지. 큰 강 유역에서. 강. 그럼 무슨 의미가 돼? 강과 강 사이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한 개의 강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강에서 형성이 됐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강 유역에서 형성이 됐는데 무슨 강이 있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 강 사이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선생님,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어디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서아시아에서 형성이 됐어요. 서아시아 어느 나라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 자, 어디? 이란, 이라크. 좋아요. 네, 서아시아 유역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서아시아에서 형성이 되었었다. 자, 이 서아시아에서 형성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까 지도로 봤을 때 알았을 텐데, 서아시아에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은 유럽, 조금만 서남쪽으로 가면은 아라비아 반도, 그 밑에는 아프리카까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청 개방적인 지역이야. 동쪽으로 가면 뭐 나와요?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상당히 개방적 지형이었었다. 내 흰문피를 대체 어디 놨는지 아는 사람? 혹시? 아,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으면은요, 많이 까먹어요. 네. 자, 서아시아는 어떤 지형이다? 개방적 지형이다. 열려있다는 거야. 개방적 지형. 개방적 지형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요,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점은 뭐겠어요? 당연히 맞아요. 침략을 너무 쉽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어요. 자, 이렇게 이민족의 침입이 잦다 보니까 이 서아시아에서 형성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바로, 야! 전쟁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인생.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그치?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어떤 들짐승한테 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막 도로도 안 깔려있고 집 가는 길까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5분 사이에 들짐승한테 잡아먹힐 수 있어. 학교까지 가는데 막 괴물들이 막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러 가요?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더 이상 중요한 것은 공부의 가치가 아니야. 지식이 아니라 뭐가 돼요? 생존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존이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게 되는 세계관이 현세적 세계관이에요.
현세적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적 세계관 자리 잡게 된다. 근데 현세적 세계관 오늘을 즐기는 거? 근데 그게 서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 그치? 세계사는 뭘 많이 물어봐? 근거를 물어봐. 근거. 그 근거가 뭔데요?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맞아요. 난 언제쯤 이제 어디서부턴가 이 길가메시를 쓰면은 애들이 다 마동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블 영화죠, 그거. 네. 맞아요. 그 마동석이 실제 이 메소포타미아 때 길가메시를 본따가지고 만든 캐릭터 일지도? 난 일단 안 봐서 모름. 자, 어쨌든 일지도? 자,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길가메시는 신입니다. 근데 이 길가메시가 굉장히 애착하는,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펑펑 울어요. 내 친구요. 내 친구. 승현이요, 왜 죽게 된 것인가 하고 뿌앵 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는데 계속 울면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결심을 해, 길가메시가. 그러니까 갑자기 요정이 뿅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길가메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모든 것들은요, 영원 불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길가메시가 거기에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길가메시 서사시인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한테는 현세적 세계관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라는 신 어때요? 조금 당황스럽죠, 그렇죠? 친구 하나 죽었다고 막 그렇게 엄청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평생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어린애 같아요, 선생님. 이런 신을 진짜 신으로 모신다고요? 있잖아,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야. 이런 신들이 여러 명이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다신교다. 그리고 신한테 기도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신전, 어떤 신전이 있었을까? 바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라트가 이집트로 치면은 피라미드 같은 것이에요. 계단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단식 신전, 지구라트 신전이 있었다라고까지 보겠습니다. 살짝 추워졌죠, 이제? 그쵸? 꺼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신이 바짝 들죠? 졸리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왕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왜? 이것도 한몫하죠. 개방적 지형인 게. 그러니까 집권자가 계속 끊임없이 바뀌는 거야. 얘였다가 쳐들어와서 얘로 바뀌고, 얘였다가 쳐들어와서 얘로 바뀌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정정치였는데, 신정정치는 왕이 존재해요. 왕이 신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신정정치였어. 하지만 왕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었다. 개방적 지형이어가지고 지도자가 계속 바뀌었다. 지배자가 계속 바뀌는 그런 체제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는 자, 여기 체크 하나 해놓고 시험 문제에 조금 잘 나오는 거. 선생님이 문자가 등장하고서부터 역사시대라 그랬잖아. 그럼 문자를 사용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들이 사용했었던 문자가 시험 문제의 1타. 이 문명을 형성한 사람들을 수메르인이라고 하는데, 수메르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메르인들이 사용했었던 문자는 무슨 문자냐? 바로 쐐기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손가락 두 개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손가락 두 개를 들어보실까요? 다시. 네, 좋아요. 안 한 사람 없죠? 어이. 네, 손가락이요. 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내가 봤을 때 카메라를 반대로 달아야 돼. 그래서 당신들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하리나? 어떻게 생각해? 자, 할 수 있어.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무엇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됐어. 누가?
수메르인이, 그치? 수메르인이 무슨 문자를 사용했다? 쐐기 문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손가락 2개로 끝내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당신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쐐기 문자를 사용했고, 여러분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60진법을 사용했는데요. 선생님, 60진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요. 한 어절로 정리를 해줄게요. 뭘로 정리하시죠? 시계. 1분에 몇 초? 60초. 1시간은 몇 분? 60분. 네. 60진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태음력. 이제 태음력을 사용했고, 이집트는 태양력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들도 일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또 무엇을 사람들이 많이 했냐? 점을 많이 봐요. 왜?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거잖아, 그치?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해요. 점성술이 발달한다. 와, 선생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밑에 아래에 있었던 그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바빌로니아에 의해 가지고 정복되는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책을 얼마나 안 읽는 거야, 얘들아. 자, 함무라비 왕. 이 함무라비 왕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 바빌로니아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함무라비가 했었던 업적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일까? 함무라비? 그렇지,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함무라비 법전은 어떤 식이냐?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죽여요.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여요. 약간 고조선의 팔조법과 비슷하죠? 그쵸? 사람을 죽이면 죽이고, 귀족이 이 다른 집 노예의 눈을 멀게 했어. 그러면 돈을 줍니다. 배상금이죠. 그쵸? 돈을 주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노예가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어떻게 될까? 눈을 뽑아버려요. 무서워. 맞아요. 약간 비슷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진짜로 복수주의적이기 때문에 뭐 팔을 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 상당히 복수주의적인데, 뭔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복수주의적이잖아. 근데 왜 귀족은 그게 해당이 안 돼? 라는 게 특징. 계급별 차등 적용. 계급별로 법이 차등적으로 적용됐다. 그래서 똑같이 눈을 멀게 한 행위지만 귀족이 노예의 눈을 멀게 했을 때는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바빌로니아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기 뭐 용 선생이 들려주는 세계사 이야기 막 이런 거 막 봤을 거예요, 다들. 보면은 바빌로니아 말고도 신 바빌로니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바빌로니아가 멸망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어떤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정말 장담컨대 작년 영동중 친구들이 여기에서 원내고사 문제 대거 틀렸었거든요. 왜 틀렸냐면 여기까진 다 알아. 너무 쉽잖아. 그치? 어디에서 방심해? 누가 멸망시켰는지, 어떤 세력인지를 계속 까먹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어디로 갈수록? 1학기 기말고사로 갈수록. 19강, 20강, 뭐 이슬람 세력, 뭐 오스만 티르크 막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멸망한 세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역사를 이렇게 문제로 배우니까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한데, 자, 어쨌든 바빌로니아를 침략했었던 서북부의 유목민족들은 누구였었냐? 철기를 썼었던, 잔인했었던 유목민들, 바로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들은 철기를 사용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청동기 사용하고 이랬었는데, 이들은 벌써 강력한 철기로 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옆으로 살짝 가서 이집트 설명드리면서 PPT 한번 정리를 보여드릴게요.